장 열리자마자 하이닉스 매수 버튼 누르려던 분들, 잠시만 멈추고 이 영상 보세요. 요즘 시장 돌아가는 꼴을 보면 잠이 안 오시죠?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자고 일어나면 몇만 원씩 툭툭 올라 있습니다. 단톡방이며 커뮤니티며 온통 수익 인증으로 도배가 됐죠. 야, 지금 하이닉스 안 타면 바보다. 코스피 5000 돌파는 시간 문제다. 이런 말들이 들려오면 어때요? 입안이 바짝 마르고 손가락이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 나만 빼고 세상 사람들 전부 돈방석에 앉는 것 같고 나만 이 거대한 파티장에서 문 밖을 서성이는 낙오자가 된 기분.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급등주라도 타서 원금 회복하고 인생 역전해보자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을 겁니다. 자, 진정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조급함, 그게 바로 여러분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왜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위험하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지옥 불구덩이로 기어 들어가는 걸까요? 이건 여러분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뇌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뇌 깊숙한 곳에는 측좌핵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쾌락과 보상을 담당하는 놈이죠. 이 녀석은요, 진짜 돈을 벌었을 때보다 돈을 벌 것 같은 기대감에 더 미친 듯이 반응합니다. 차트가 위로 솟구치는 걸 보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미 람보르기니를 타고 강남대로를 달리는 상상을 시작해요. 도파민이 샤워기처럼 뿜어져 나오는 거죠. 이건 도박장에서 슬롯머신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때랑 정확히 일치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조상님들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수만 년 전 사바나 초원을 달리던 우리 조상님들에게 기회는 곧 생존이었습니다. 저기 거대한 맘모스가 지나가는데 저게 내일도 지나갈까? 통계적으로 분석해보자. 이러고 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일단 뛰고 봐야죠. 남들이 뛸 때 같이 뛰어야 사냥감이라도 한 점 얻어먹고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주식시장은 사바나 초원이 아닙니다. 남들 뛸 때 같이 뛰면 거기가 바로 낭떠러지예요. 급등주는 여러분의 그 원초적인 사냥꾼 본능을 역으로 이용하는 아주 잔인한 덫입니다. 여러분, 포모라고 들어보셨죠? 나만 소외되는 것에 대한 공포. 이게 사회초년생들에게 특히 치명적입니다. 옆자리 박대리는 하이닉스로 차를 바꿨다 그러고 동창회 나갔더니 친구놈은 이름도 모를 급등주 잘 타서 집 보증금을 마련했다는 소리를 합니다. 이때 느끼는 박탈감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에요. 나만 뒤처져서 이 사회에서 도태되면 어쩌지? 라는 생존 본능의 위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 화려한 인증샷들,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그 밑에는 소리 없이 침몰한 수만 명의 불나방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거든요. 원래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입니다. 이제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바보 한 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입니다. 여러분, 뉴턴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행성의 궤도를 계산하고 우주의 비밀을 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천재가 남해회사라는 희대의 급등주에 전 재산을 털어넣었다가 지금 돈으로 40억 넘게 날리고 파산했습니다. 뉴턴이 그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다. 자, 인류 최고의 천재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차트 좀 보고 유튜브 좀 봤다고 그 광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당시 남해회사 주식은 지금의 급등주랑 똑같았습니다. 남미와의 무역 독점권을 가졌다. 엄청난 금광을 발견했다는 찌라시가 돌았죠.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달려들었습니다. 주가가 100파운드에서 1000파운드까지 10배가 뛰는데 1년도 안 걸렸어요. 뉴턴은 처음에 돈을 좀 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자기가 팔고 나서도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돈 벌어서 부자가 됐다고 자랑하는데 자기만 가만히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 뉴턴은 최고점에서 전 재산을 다시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대폭락이었죠. 이게 바로 확증 편향의 무서움입니다. 내가 한 주식에 꽂히는 순간 우리 뇌는 그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만 수집합니다. 악재뉴스는 세력이 개미 털려고 일부러 내는 가짜뉴스라고 치부해버리고 근거 없는 찌라시는 나만 아는 극비정보라고 믿어버려요. 눈과 귀를 스스로 가려버리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아, 지금이 기회다. 물타기 하자. 라며 더 큰 돈을 집어넣습니다. 이건 침몰하는 배에서 구멍을 막겠다고
자기 전 재산이 든 금고를 구멍에 쑤셔 넣는 짓이랑 똑같습니다. 배는 어차피 가라앉는데 금고까지 같이 수장시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더 큰 바보 이론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급등주 시장은 한마디로 폭탄 돌리기 게임입니다. 이 주식이 회사의 가치보다 비싸다는 건 사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냐고요? 나보다 더 멍청한 바보가 더 비싼 가격에 내 주식을 사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1만 원에 샀어도 1만 2천 원에 사줄 바보만 있으면 나는 수익을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 마지막 바보가 될 확률이 99.9%라는 겁니다. 시장의 포식자들, 이른바 세력들은 여러분의 심리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습니다. 그들이 뿌리는 유료 리딩방 문자, 자극적인 유튜브 썸네일,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는 식의 기사들. 그게 다 여러분의 도파민을 노리는 낚시 바늘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자금력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립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터뜨리며 화려하게 불꽃놀이를 하죠. 개미들이 우와 하고 달려들 때 그들은 조용히 물량을 넘기고 떠납니다. 여러분이 가져와를 외치며 매수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이 세력들에게는 퇴근 벨 소리인 셈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서울 방어력이 왜 무시무시한 줄 아십니까? 한강이라는 거대한 해자가 있고 그 주변에 아파트 숲이라는 콘크리트 요새가 빽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계좌에도 이런 해자가 있습니까? 여기 깨지면 무조건 판다는 손절선이나 내 원금의 몇 % 이상은 안 넣는다는 철저한 방어선 말입니다. 이런 게 없다면 그냥 벌판에 돈다발 쌓아놓고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는 꼴 아닙니까? 급등주를 쫓는 건 내 성벽을 스스로 허물고 적진 한가운데로 맨몸으로 뛰어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여러분, 여러분의 종잣돈 500만원, 1000만원 이거 모으느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점심값 아끼고 사고 싶은 옷 참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여가며 모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급등주판에서는 그 돈이 세력들 눈에는 그냥 오늘 저녁 회식 메뉴 정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을 그들은 비웃고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먹고 자라는 괴물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안 하면 된다는 뻔한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강제적인 시스템을 만드세요. 첫 번째, 시각적 차단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력을 믿지 마세요. 장 열리고 빨간불 번쩍이면 이성은 마비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앱 설정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 알람부터 끄세요. 그리고 하루에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아예 관심 종목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기계적인 규칙을 만드세요. 눈에서 멀어져야 뇌가 도파민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손실 캡처입니다. 글자로 쓰는 일기는 귀찮아서 안 씁니다. 대신 급등주 타서 물렸을 때 그 10% 마이너스 수익률을 캡처해서 핸드폰 잠금 화면으로 해두세요.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마다 그걸 보세요. 나 이때 진짜 죽을 뻔했지 라는 공포를 뇌에 박아버리는 겁니다. 탐욕을 이기는 건 더 큰 공포뿐입니다. 세 번째, 나만의 성벽을 쌓으세요. 남들이 얼마 벌었네 하는 소리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건 그들의 전쟁이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분야, 내가 공부한 기업,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산에 집중하세요. 서울이 600년 넘게 수도를 지켜온 건 지형의 이점을 극대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지형적 이점, 즉 전문성을 키워야 합니다. 남의 정보로 돈 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타겟이 된 겁니다. 자, 오늘부터 저랑 약속 하나 하시죠. 매수 버튼 누르기 전 내가 이 종목을 남한테 추천받아서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재무제표 보고 최소한 이 회사가 적자인지 흑자인지는 확인하고 사는 건지 3초만 생각하세요. 만약 남한테 들은 거라면 여러분은 지금 바보 돌리기의 마지막 주자가 되러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365일 열립니다. 오늘 기회를 놓쳤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급등주에 전 재산 박았다가 반토막 나면 나중에 진짜 우량주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구경만 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비극이죠. 지금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가든 30만 원을 가든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수익을 다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시장이 주는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는 게 롱런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계좌에도 한강 같은 해자, 즉 손절선이라는 퇴로가 있습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급등주를 쫓는 건 투자가 아니라 뇌의 마약 파티에 참석하는 겁니다. 도파민에 취해 내 피 같은 돈을 남에게 상납하는 행위예요. 이제 그만 깨어나세요. 시뻘건 차트 뒤에 숨은 세력들의 비웃음을 기억하세요. 오늘 김선배의 경제족보 좀 매웠나요? 하지만 이 매운맛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약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불나방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정글에서 살아남아 끝내 승리할 사냥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냥꾼은 절대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먹잇감이 내 사거리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죽은 듯이 엎드려 기다릴 뿐이죠. 여러분의 종잣돈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이고 노력이며 미래입니다. 남에게 그 소중한 미래를 쉽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머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얼음물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겪었던 가장 황당한 급등주 썰이나 나만의 탐욕 조절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배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글 남겨드릴게요. 우리 같이 공부해서 세력들 주머니 터는 그날까지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지금까지 김선배의 경제족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날카롭고 생생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투하세요. 하지만 절대로 흥분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